고든 음악 학습 이론 4강 고든 교수법의 적용과 타교수법 비교 2.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배운 고든 음악 학습 이론을 조금 더 실제적인 시선에서 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오디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여러 번 언급했죠. 소리를 내면에서 생각하는 능력, 그게 고든 이론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을 실제로 어떻게 길러주는가? 즉, 수업 속에서 고든의 이론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고든 교수법, 영어로 뮤직 러닝 시어리, 줄여서 MLT라고 하죠. 이 이론은 단순히 리듬을 가르친다, 음정을 외운다, 이런 기술 중심 접근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음악을 배운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이에요. 고든은 음악을 단순히 재현하는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악 학습을 하나의 인지 과정, 즉 사고의 흐름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듯 음악도 사고의 구조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을 잘 연주하는 사람보다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음악가다. 이 말의 뜻을 조금 풀어볼게요. 누군가가 베토벤 소나타를 완벽하게 외워서 칠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곡의 논리, 즉 음과 음 사이의 관계를 모르면 그건 단지 손의 기억이에요. 하지만 한 학생이 이 소리가 이렇게 가야 하는 이유를 듣고 이해한다면 그는 이미 음악가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든이 말한 생각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럼 이 사고 중심 학습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고든은 학습의 단계를 5가지로 나눕니다. 듣기, 리스닝, 이해, 언더스탠딩, 표현, 퍼포밍, 읽기, 리딩, 쓰기, 라이팅. 하나씩 차근히 풀어볼게요. 1. 듣기, 리스닝. 음악학습의 첫걸음은 언제나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듣기는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건 감각의 수준이죠. 고든이 말하는 듣기는 의미 있는 듣기, 즉 인지적 듣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단어 하나하나로 분석하지 않죠. 의미 단위로 받아들여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리듬 하나, 음 하나가 아니라 패턴 단위로 듣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긴장이 느껴지고 여긴 풀리네. 이런 식으로요. 고든은 이 단계를 소리의 경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학생은 음악을 듣고 몸으로 반응하면서 음악을 지각에서 인지로 옮겨가기 시작하죠. 즉, 음악을 몸으로 느끼되 마음으로 이해하는 첫 단계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때 절대 이론을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건 4분 음표야. 이건 4분의 3박자야. 이런 말은 금물이에요. 그냥 들려주고 움직이고 느끼게 해야 해요. 언어로 설명하기 전에 감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아이가 엄마 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처럼요. 2. 이해, 언더스탠딩. 두 번째 단계는 이해. 이 단계는 듣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기가 감각이라면 이해는 사고예요. 학생은 음악 속의 패턴과 구조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언어에서 문법적 질서를 감각적으로 깨닫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울 때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처음엔 외우지만 나중에는 go to가 이동을 나타낸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아차리죠. 음악도 똑같아요. 리듬과 음정의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 학생은 이런 흐름이 생기면 다음에 이런 음이 오겠구나 하고 예측합니다. 그게 바로 오디에이션의 시작이에요. 즉, 이해 단계에서는 학생의 두뇌 속에서 소리의 관계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들릴까? 이 리듬이랑 저 리듬, 뭐가 달라 보여? 이런 질문 하나가 학생의 인지 구조를 활성화시킵니다. 3. 표현, 퍼포밍. 세 번째 단계는 표현. 이 단계가 되면 학생은 들은 소리를 따라하거나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짧은 멜로디를 부르며 내면의 음악을 바깥으로 드러냅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고든은 표현은 내면의 소리를 외부로 꺼내는 행위라고 했어요. 즉, 학생이 노래하거나 손뼉을 칠 때 그건 이미 그의 오디에이션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사는 여기서 정답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이 자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리듬을 살짝 빨리 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내부의 박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걸 교사가 포착해야 해요. 4. 읽기, 리딩. 네 번째 단계는 읽기. 이제 학생은 악보라는 기호를 통해 소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고든은 절대 악보 읽기를 먼저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보는 이미 기호화된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내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호를 배우면 그건 문자 해독 훈련밖에 안 돼요. 보면 안다, 가 아니라 보면 들린다, 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이 악보를 보며 머릿속으로 소리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건 도 미소리겠네. 그렇게 예상하고 실제로 소리가 일치하면 그때 비로소 읽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5. 쓰기, 라이팅, 마지막은 쓰기. 이건 고등교수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단순히 악보를 베끼는 게 아니라 들은 음악을 스스로 기보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단계죠. 고든은 이 단계를 내적 사고의 외적 실현이라고 불렀어요. 즉, 마음속 음악을 실제 기호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학생이 이 단계에 도달하면 그는 이미 사유하는 음악가로 성장한 겁니다. 이렇게 5단계, 듣기, 이해, 표현, 읽기, 쓰기는 결국 감각 오른쪽 화살표 사고 오른쪽 화살표 창의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이에요. 교사는 학생이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초반에 너무 이론적 설명으로 뛰어들지 않고 경험을 통해 사고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고등교수법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서 고등교수법의 기본 구조를 살펴봤죠? 이제는 그럼 실제 수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바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고든은 음악학습을 단순한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사고의 순서로 봤어요. 즉, 학생이 듣고, 모방하고, 내면화하고, 다시 표현하는 음악적 사고의 흐름을 따라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티칭 시퀀스, 즉 교수 순서라고 불렀습니다. 1단계, 패턴 제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아주 짧은 패턴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패턴이란 단순히 리듬 한 줄이나 음정 몇 개가 아니라 음악의 위미 단위를 뜻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리듬 패턴, 톤 패턴, 도, 미, 솔, 라, 도, 파. 이걸 학생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설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4분의 3박자야, 이건 도미솔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들려주고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든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음악은 언어처럼 배워야 한다 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이건 주어, 이건 서술어야 라고 설명하지 않죠. 먼저 들려주고 익숙하게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소리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이 단계에서 음악적 자극을 던지는 것이에요. 학생은 그걸 듣고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아, 이건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게 바로 오디에이션의 씨앗이에요. 2단계, 모방입니다. 이제 학생이 교사가 들려준 패턴을 따라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따라 불러요. 수준이 아닙니다. 고든은 이걸 음악적 인식의 시작점으로 봤어요. 즉, 학생이 소리를 모방하는 그 순간 이미 듣기에서 이해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사가 도, 미, 솔, 을 치면 학생은 똑같이 도, 미, 솔, 을 부릅니다. 여기서 교사는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불러볼까? 이번엔 박을 반으로 나눠볼까? 이런 식으로 리듬이나 다이내믹을 변형시켜 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음악의 구조를 몸으로 익혀요. 즉, 소리의 문법을 감각적으로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때 교사는 절대 완벽한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든은 이렇게 말했어요. 틀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건 틀렸어 보다는 이건 다른 느낌이지? 다시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해요. 3단계, 내청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가 옵니다. 이게 바로 오디에이션의 중심이에요. 학생이 더 이상 소리를 실제로 듣지 않아도 그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내청이죠. 예를 들어 교사가 도, 미, 솔, 을 들려준 후 이제 마음속으로만 불러볼까? 혹은 이 소리가 끝난 다음에 어떤 소리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이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소리를 떠올릴 때 그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 인지적 재현이에요. 즉, 뇌 속에서 음악이 다시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가 깊어지면 학생은 예측 능력을 갖게 돼요. 다음 소리를 예상하고 리듬의 방향을 예감하고 조성이 이동을 감지합니다. 이건 단순히 음악적 기술이 아니라 음악을 사고하는 힘이에요. 고든은 이것을 음악적 사고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단계는 확장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이 배운 패턴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이 리듬을 반대로 불러볼까? 이 음정 위에 다른 리듬을 얹어볼까? 조금 빠르게 해볼까? 혹은 느리게 해볼까? 이런 변형을 통해 학생은 음악을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조작하고 조합하며 결국 창조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교사는 더 이상 정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 리듬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열린 질문을 던집니다. 학생은 스스로 패턴을 조합하면서 음악의 문법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어로 치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같아요. 5단계 적용입니다. 여기서 학생은 배운 패턴을 실제 음악 속에서 찾아내거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이 리듬 어디서 들어본 적 있니? 하고 물을 때 학생이 선생님, 우리가 어제 들은 노래 후렴구에 나왔어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건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패턴 인식의 전이입니다. 또는 학생이 스스로 짧은 즉흥곡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 리듬에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를 얹어볼래요. 이건 이미 고차원적인 오디에이션 단계입니다. 이렇게 적용 단계까지 가면 학생은 더 이상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음악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고든의 교수 순서는 음악 활동의 순서가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가르치는 구조다. 학생은 듣기와 모방을 통해 내청을 만들고 내청을 통해 창의적 확장을 경험한다. 교사는 정보를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고를 유도하는 질문자이다. 음악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서 말하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고든 교수법을 다른 주요 음악교육 이론과 비교해 볼게요.